두통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정도로 흔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두통을 치료가 필요한 하나의 질환으로 여기지 않고 사소한 증상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2015년 대한두통학회가 2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5.9%가 두통 때문에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머리가 아프니까는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고통은 크지만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질병 부담이 6번째로 큰 질환으로 편두통을 선정했습니다. 일상생활에 있어 두통이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다고 판단한 것이죠. 또 정확한 원인 감별 없이 진통제만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약 때문에 두통이 유발될 수도 있고 약에 의해 통증 조절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만성 두통에 대해 알아봅니다. 두통은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이 매우 많고 치료법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신경과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해 두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머리가 아픈 증상을 일회성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겪기도 하고 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기도 하죠. 국제두통학회가 제시한 국제두통질환 분류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한 달에 8회 이상의 두통은 만성 두통 위험 신호로 보며 한 달에 15회 이상 3개월 지속되면 만성 두통으로 진단하는데요. (1년째) 만성적인 두통에 시달리던 44세 민주 씨도 신경과를 찾았습니다. 약을 지금 계속 먹다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지금 보통 한두 시간 정도 지속적으로 아파서 이게 일에 지장이 줄 정도로 많이 아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문진을 통해 얼마나 자주 또 어떻게 아픈지 그 양상부터 확인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만성 편두통에 대한 저희가 좀 심하게 좀 움직이거나 심하게 움직이거나 네. 또 그럴 때 몇 달, 네. 그게 1년 됐나요? 아니면 몇 개월? 1년은 안 된 것 같고요. 몇 달 정도. 이게 되게 만성 편두통 환자들은 되게 예민한 뇌를 가지고 있어요. 되게 예민한 뇌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거 심하게 움직이면 잘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뭔가 자극을 받으면 그 뇌 안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나와요. 두통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죠. 머리가 지끈거리거나 바늘로 쿡쿡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원인에 따라 나타나는 위치가 다르고 지속 시간에 따라 통증 위치가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경추 문제가 아닌지 파악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합니다. 잘못된 자세 등으로 인해 목 근육이 약해지고 과도하게 수축, 경직되면 두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찌릿하거나 그러진 않으시고요? 네. 네. 자, 팔 한번 쭉 뻗어보세요. 네. 이렇게 눈 감아보시고. 자, 이렇게 아까 일자로 걷는 것처럼 해볼까요? 또 두통은 뇌 질환의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걸을 때 균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하는데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본인 코 찍으시고 제 손 멀리 정확히 찍으시면 돼요. 코, 손. 코, 손. 네, 됐어요. 자, 해볼까요? 코. 만약 균형 감각에 이상이 있거나 네. 인지 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일 때는 두통의 원인으로 뇌졸중과 같은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어 뇌 영상 검사와 같은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뇌 자체는 이렇게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데요.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혈관, 그리고 신경, 그리고 근육이 수축하거나 이렇게 확장하면서 이렇게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북목이나 일자목 같이 목뼈 구조의 변형이 일어날 경우에는 뒷목이나 어깨가 짓눌리거나 뻐근한 양상의 두통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 자체가 두통을 일으키는
큰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두통은 원인에 따라 크게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통은 원인을 알 수 없는 1차성 두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차성 두통에는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두통의 대명사인 편두통이 있습니다. 맥박이 뛰듯 머리가 반복적으로 욱신거리게 아프며 주로 머리 한쪽에 치우쳐 두통이 발생하고 움직이면 통증이 악화되는 특징이 있죠. 1차성 두통 중 가장 흔한 형태인 긴장형 두통은 대개 스트레스나 정신적 긴장에 의해 유발되는데요. 오전보다는 오후에 심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움직임에 의해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또 두통이 일정 기간 군집성으로 나타나는 군발 두통은 한쪽 눈 주위 및 이마 옆쪽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3차 자율신경 두통의 한 종류로 머리의 통증과 함께 눈물, 콧물, 코막힘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두통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성 편두통이나 만성 긴장성 두통과 같은 대부분의 만성 두통들이 이에 해당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열과 함께 구역감, 구토가 있으면서 목 뒤가 뻣뻣해지고 처음 경험해보는 심한 두통이 있다면 내소막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두통 전문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두통은 주관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가 필요한데요. 언어장애, 시야장애, 균형감 상실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2차성 두통일 수 있어서 뇌 영상 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MRI 촬영을 통해 뇌졸중, 뇌종양, 뇌정맥 혈전증 여부를 확인하고요. 거기서 이상이 확인된다면 두통의 이유를 찾았으니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가 바로 이루어져야겠죠. 영상 검사상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면 1차성 두통으로 보고 그에 맞는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수면 중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는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데요. 먼저 평소 생활 습관 등을 파악해 수면 중 장애에 대한 기본 자료로 삼기 위한 수면 검사 기록지를 작성합니다. 설문지 작성이 끝나면 본격적인 검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수면 다원 검사는 인체에 방사선 노출이 없는 안전한 검사로 뇌 기능 상태를 알기 위한 뇌파 검사, 뇌 움직임을 보기 위한 안전도 검사, 근육 상태를 알기 위한 근전도 검사, 심장 리듬을 보기 위한 심전도, 또 전체적인 상태를 보기 위한 비디오 촬영 등을 같이 시행하면서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면 중 발생하는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검사 장비에서 나온 기록들을 시간대별로 정렬해 기록한 수면 다원 검사 기록이라는 출력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수면 단계와 코골이, 다리 움직임, 심박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진단합니다. 최근에 환자분들이 코골이나 이제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면서 환자분들이 하루 동안 병원에 오셔서 잠을 자는 모습을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주무시는 동안에 뇌파 장치와 근전도 장치 그리고 여러 다양한 검사 기구 장치를 부착하고서 환자분들이 자는 모습을 촬영하면서 수면의 질이나 아니면 수면 중의 이상 행동 등의 여러 다양한 질환들을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족했던 산소 공급이 회복이 되면서 대개는 두통은 좋아지지만 무호흡증은 거의 매일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만성적인 두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면 무호흡증과 수면 질환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면 다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면 장애 역시 두통의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주간 졸림 증상이 심하거나 아침 기상 시 두통이 심한 경우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이렇게 감기처럼 깨끗하게 완치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보다 두통을 잘 조절해서
일상생활하는데 불편감이 없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다는 것을 환자들에게 인지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과식이나 과도한 다이어트, 그리고 수면 부족, 잘못된 자세, 이렇게 스트레스 등은 두통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인데요. 따라서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그리고 올바른 자세로 교정, 그리고 비만과 우울감의 조절과 그리고 주 2회 이하로 진통제 복용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생활 습관 교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약물과 주사 치료인데요. 약물 치료는 크게 예방 치료와 그리고 급성기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항우울제라든가 뇌전증 약들은 만성 두통과 통증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최근에는 약물 치료 외에도 보툴리눔 독소인 보톡스를 이용한 예방적 치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미용의학에서 주름을 만드는 근육을 마비시켜 주름살을 없애는 보톡스는 두통의 예방적 치료에도 사용됩니다.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이마, 옆머리, 뒷머리, 어깨 등의 피부 근육에 보톡스를 주사하는데 시술 시 약간의 통증이 있지만 주사를 맞으면 그 효과가 3개월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톡스가 어떻게 두통을 막아준다는 걸까요? 보톡스가 만성 편두통을 예방하는 기전은 근육 마비를 통해 두통을 호전시키는 게 아니고 보톡스 성분이 CGRP라는 통증 전달 물질과 신경의 수용체가 결합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중추, 말초, 감작을 호전시켜 대뇌 피질의 광분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기전을 바탕으로 해서 보톡스 주사 치료를 통해 편두통의 강도와 빈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2010년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만성 편두통의 치료제로 보톡스를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미국 신경과학회 역시 만성 편두통 환자들에게 보톡스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통 치료하면 진통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치료 효과 기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 복용이 번거롭거나 부작용이 심하거나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는 보톡스 치료를 시도해 볼 만합니다. 두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 여러 종류의 진통제들을 너무 자주 복용함으로써 약물 남용 두통을 앓게 될 수도 있는데요.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두통에 약물 때문에 두통이 더 심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통이 있어서 그 약을 먹는데 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 약효가 끝날 때쯤 되면 또 두통이 생겨서 또 약을 먹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그 약 때문에 또 두통이 안 좋아지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치료보다 중요한 건 예방이겠죠.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자거나 너무 못 자도 두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카페인이 든 음료와 적포도주, 맥주 등의 주류를 피하며 주 3회 이상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인스턴트 식품보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즐기고 어떻게 아픈지 또 언제 두통이 시작되었는지를 기록하는 두통 일기를 쓰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굴, 달걀, 노른자와 같이 철분이 풍부한 음식, 불포화 지방이 많은 연어가 두통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성 두통을 앓고 있거나 만성 두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진통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에게 만성 두통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있으니 두통 전문의를 찾아서 만성 두통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삶의 질이 개선되고 머리가 맑아지는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통은 흔한 질병이지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죠. 두통에는 약이 없다는 생각에 무작정 참거나 진통제로만 버티지 마시고요. 평소 머리가 자주 아프다면 신경과를 찾아서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받아야 합니다. 두통은 참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